여러분 반갑습니다. 2025학년도 수능 예측하는 스크랩 24 미적분 오늘 그 첫 시간 첫 단원 수열의 극한에 대해서입니다. 이 수열의 극한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도형 그림과 관련되는 급수의 합이 주로 출제되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4점짜리가 출제가 되는데 이 4점짜리는 비교적 계산이 많은 등비급수와 관련되는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인 3점 문항은 어떤 것들인가? 지난 9평 25번 문제에 보면 등비수열 AN에 대하여 등비수열이라고 그랬고 등비수열이 포함된 수열의 극한이 이와 같다. 그러면 이 등비수열의 첫 번째이 무엇이고 두 번째이 뭐냐? 그 합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제가 앞서 뭐라 그랬죠? 미적분을 사실 영어로 표현하면은 디퍼런셜 인테그랄이 아니라 캘큘러스, 계산이라고 합니다. 계산하면 돼요. 최근에 문제 경향이 아무리 쉬운 간단한 3점이라도 그리고 배점이 높은 4점이라도 기본적인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등비수열의 일반항 A 곱하기 R의 n-1승이라고 대입해서 등비수열이 포함된 수열의 극한에 따라서 첫째 항, 둘째 항 그리고 구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난해 9평의 29번입니다. 4점짜리죠. 역시 등비수열이 포함된 극한에 관한 것이 주어져 있죠.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잘 알죠? A라고 하는 값과 3이라고 하는 값의 대수에 따라 분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A, B의 대수에 따라 분류를 합니다. 그 연립방정식을 풀면 A와 B의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풀이와 계산은 여러분이 직접 꼭 해보도록 하고요.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면 바로 이거예요. 수능은 뭐 수십 문항이 출제되는 거 아닙니다. 단원당 이렇게 두 문항 내지 세 문항이기 때문에 그 단원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원리 개념을 물어봅니다. 수열의 극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라면 바로 이 등비수열의 극한입니다.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R의 n승은 0으로 수렴한다. 그거 왜 그렇죠? 지수함수 그래프 그려보면 되죠. 그 다음에 공비가 1이면 1로 수렴한다. 이것만 잘 알고 기본적인 계산해주면 됩니다. 출제된다면 3점짜리로 간단한 등비수열의 계산입니다. 자, 그 다음은 또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급수에 대한 거예요. 자, 공차가 양수인 등차수열 AN과 그리고 등비수열, 또 등비수열이라고 했네. P에 대하여 첫째 항은 이와 같이 1이고 두 번째 항끼리 곱하면 역시도 1이다. 그렇다면 이 급수의 합이 2가 되었을 때 이 등비수열 Pn의 급수의 합은 어떻게 됩니까? 등비수열과 관련되는 수열의 극한, 등비수열과 관련되는 급수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급수가 뭐지? 급수의 합은 어떻게 구하지? 그리고 이와 같이 분수식으로 주어진 급수의 합은 어떻게 구하는가? 등비급수는 어떻게 구하는가? 기본적인 내용 이것만 잘 알면 되죠. 급수의 합은 부분합의 극한입니다. 자, 이런 기본 원리를 바탕으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은 이와 같이 분수로 주어진 분수식의 극한값은 이항 분리시키는 경우만 우린 취급합니다. 그리고 그 극한값 구해들 이와 같이 어떻게 해요? 분수식으로 주어졌을 때 분모가 이와 같이 1차식 곱하기 1차식이고 분자가 상수로 주어진 경우를 주로 취급합니다. 자, 그 다음은 등비급수의 경우는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n항까지 부분합의 극한을 취해버리면 이와 같이 1-r분의 a죠. 자, 기본적으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런데 또 4점짜리로 이것이 관건입니다. 작년에 제가 이미 예상을 했더랬어요. 그의 평가 문제나 이런 것들이 예전에 과거 도형과 관련되는 도형의 닮음과 관련되는 급수합을 주로 물었는데 이제 그런 거 묻지 않는다. 미적분이 계산이기 때문에 급수와 또는 수열의 극한과 관련되는 계산 복잡한 문제가 출제될 것이다 라고 했죠. 바로 9평에 주어진 29번 4점짜리입니다. 올해 수능에 제가 예상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자, 볼까요?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M항까지 합이 SM이다. 수열의 합이네. 그 다음에 모든 자연수 M에 대해서 SM이 이와 같다. SM이라고 하는 M항까지 합이 급수의 합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수열의 첫 번째 항과 10번째 항이 어떻게 되고 그 합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구하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를 먼저 알고 있어야 되죠. 수학 1의 수열 단원의 내용이죠.
그 다음은 또 이와 같이 분수식으로 주어진 급수합을 어떻게 구하는가 이걸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분수식으로 주어진 급수합은요 어떻게 이항 분리시키면 됩니다. 근데 이거 외우는 것이 아니라 부분합을 구해서 극한을 취하면 됩니다. 이제 이것을 이항 분리시켜서 부분합을 쭉 한번 구해서 SM을 M에 관한 식으로 찾아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수열의 합 SM을 알았기 때문에 AM을 구하는 방법은 첫 번째 항은 S1으로 하면 되고 10번째 항이기 때문에 10번째 항까지 합해서 9번째 항까지 합을 빼주면 됩니다. 자, 저와 함께하는 이 시간은 문제를 풀고 풀이해 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알고 있어야 되는가, 어떤 내용 지식을 머릿속에 담고 수능장에 가야 되는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강력하게 예수하는 거 뭐라고요? 수열의 합과 일반항서의 관계를 이용해서 뭔가 적당한 항의 합을 구하는 문제인데 그 합이 이와 같이 급수로 주어진 경우입니다. 자, 지금은 분수식으로 주어진 급수인데 이것이 다른 형식으로 또한 주어질 수 있죠. 강력하게 예상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 또 다른 것이 있었는가? 이거요. 지난해 이 수능 29번인데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과 유사한 숫자만 좀 바뀐 것이 연계 교재, EBS 교재에 있었습니다. 올해 교재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째 항과 공비가학과 0이 아닌 두 등비수, 등비수열이라고 했네요. 또 AN, BN이에요. 그러면 물어볼 게 뭔가 하면은 등비수열 AN, BN이 포함된 급수의 합을 물어본 것이 바로 이거네. 등비수열 BN이는 더하고 나눴네. 그러면은 이 수열의 첫째 항들의 이건 없어지고 이 B라고 하는 등비수열 공비에 관한 식이 나올 거예요. 그 급수합을 S라고 했을 때 120 곱하기 S가 얼마이냐? 등비급수의 합을 알고 있어야 되겠네. 자, 그런데 이 두 등비급수가 수렴한다고 했기 때문에 각각의 공비는 절대값이 1보다 작겠죠. 그러면은 곱해서도 등비수열이고 이 좌변을 등비수열의 합의 공식에 따라 A, Bn의 첫째 항과 공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각각 그와 같이 해서 등식을 하나 만들 수 있죠.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 또한 등비수열이 되기 때문에 등비급수의 합으로 그럼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AN이라고 하는 등비수열의 첫째 항과 그것의 공비에 관한 식이 나올 겁니다. 복잡해요. 그럼 이 식을 만족하도록 하는 B라고 하는 수열의 공비가 어떻게 되는지만 찾아내면 구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계산을 많이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여기서 제가 계산은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제 해설 강의 찾아서 한번 보시고 이미 여러 차례 여러분이 풀어봤을 거예요. 자, 관련되는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등비급수의 합, 배점이 높은 계산 문제로 출제됩니다. 29번으로 출제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올해도.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이 등비급수의 합은 부분합의 극한값으로 1-r분의 a다. 각각 대입해서 첫째 항을 A, B, 공비를 RS라 놓고 이 방정식을 풀면 됩니다. 그리고 수렴한다고 해서 조건에서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은 것 또한 이용해야 됩니다. 자, 계산해서 여러분 확인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수열의 극한에 대해서는 4점짜리로 혹시라도 출제된다면 바로 이 내용이에요. 등비급수의 합을 이용한 복잡한 계산이다. 3점짜리로 간단하게 주어지는 문제라면 등비수열이 포함된 수열의 극한에 대한 문제라고 예상합니다. 자, 이번 수능에서 수열의 극한 꼭 맞추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